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급등을 뿜어내는 급등의 종목들이 있죠. 이런 주도주의 성격을 띤 종목들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든든하게 책임져줄 오사물 파트너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자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2,300선이 붕괴되는 모습입니다. 환율이 1,320원을 넘어서면서 좀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시장 코스피 0.4% 하락세, 코스닥은 0.75% 하락세로 코스닥 760선 현재 포인트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 네, 우리 증시 오늘 변동이 좀 크죠. 네. 장 초반에는 안정적으로 흐르다가 급락의 형태가 나타났지만 다시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죠.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은 원달러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이 1,320원에 올라섰습니다. 근데 워낙 약세인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워낙 약세라는 표현보다는 달러 강세가 맞다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워낙 약세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유로 약세, 엔화 약세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달러의 강세, 독조 체제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의 환율들이 약세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을 시장에서 역이용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락을 깊게 줬던 것은 페이크가 아니었나, 그런 판단을 합니다. 왜 페이크였나고 판단한지는 좀 후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미국 시장을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어제 좀 하락이 깊었다가 반등이 나왔거든요. 좀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볼까요? 나스닥 차트의 주봉을 먼저 보는데요. 주봉상에서는 큰 변화가 없죠. 큰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냥 시몬스 침대예요. 그냥 큰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200주선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견주한 흐름을 보여주는데 양음 패턴이죠. 다음은 뭘까요? 다음 주는 혹시 양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양음 패턴. 한편으로는 야금야금 올라가는 패턴. 이렇게 야금야금 양음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일봉사기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제 하락이 얼마만큼 나왔냐면 장중에 2%까지 하락이 나왔거든요. 11,000을 위협하는 수준이 나왔지만 결국은 반등하고 플러스로 마감을 했다는 거. 자, 저점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일봉상에서 어떻습니까? 큰 흔들림 없죠. 이 저점 추세를 깨지 않는 한 일봉상에서 나스닥은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이 어제의 그 선물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본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됩니다. 어제 선물을 많이 흔들었거든요. 2%까지 하락하니까 하락으로 자신하고 베팅했던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아마 혼내는 것이 아니었는가. 하락 일변도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하락 베팅은 이제 조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나스닥의 차트, 일봉상, 주봉상, 월봉상 다 보시고요. 분봉을 보게 되면 분봉상에 어제 얼마나 많은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이 되죠. 장 초반에 확 밀었다가 그다음에 반등 주고 또 밀었다가 반등 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이 심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참여하는 선물에 참여했던 분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제 우리 증시를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의 주봉 여전히 240선 이탈했지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횡보성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이제 그냥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양음 패턴. 나스닥의 주봉의 양음 패턴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양의 모습을 그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특히나 이 코스피의 주봉만 볼 것이 아니라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 2% 가까운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이번 주봉을 완성하는 이 완성의 패턴을 보자고 했죠. 현재 58,600원이고요. 240주선 자리가 58,600원입니다. 바로 240주선을 지지하고 마감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현재 자리가 58,600원이라는 겁니다. 어제는 58,000 이하로 하회하면서 좀 불안감을 줬지만 지수가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삼성전자는 240주선을 견고하게 지탱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월봉을 봅시다. 월봉은 어때요? 60월선이죠. 60월선을 지지하고 이제 있다는 것.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주에 좀 변동이 컸지만 그러나 오늘 하락 때문에 더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느꼈다면
그거는 초보자의 시각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됩니다. 오늘 장 초반이 많이 흔들었지만 아래 꼬리를 단 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일봉상에서 보면 아래 꼬리를 단 반등이 나왔다는 거. 그다음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을 보십시오.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했는데 이제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다음 주를 더 보시죠. 일단 주봉상에서 봤을 때는 오늘의 마감, 금요일 마감 상황에 있을 때 주봉을 완성하는 패턴은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 환율을 보겠습니다. 환율 제가 계속해서 한두 달 동안 계속 안내를 드렸죠. 어떤 자리였습니까? 월봉에서 봤을 때 월봉에서 상승 공간을 채울 것이다. 이거 언급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채웠나요? 안 채웠나요? 앵커님? 채웠습니다. 채웠습니다. 바로 이 공간, 이 상승 공간을 채울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왼편에 보이는 이 뾰족 튀어나온 자리 있죠? 뾰족 튀어나온 이 저항값을 채웠다는 겁니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일봉, 주봉이 아니라 월봉이라는 측면에서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는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때 1296원 갔죠. 그다음에 지금 1320원 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높은 자리로 왔는데도 우리 지수는 코로나 사태에 벌어졌던 그 하락 자리 아직 하단에 가지도 않았다는 거.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화 약세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는 무너져야 되는데 원화 약세의 측면보다는 달러 강세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측면을 본다 그러면 이제는 원달러 환율도 이제는 하락 기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통 터치죠. 원달러 환율을 하락하면서 우리 증시는 상승할 수 있다는 이런 관점을 보시면서 시장에 안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자 우리 시장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나스닥 차트부터 우리나라 지수 흐름까지 봐주셨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지수 현재자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삼성전자를 잘 봐야 된다라고 이번 주 내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지수 리드하고 있는 모습인데 240주선을 현재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반등세 보이는 모양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원달러 환율 오늘자로 최고가 행진 이어갔지만 이제는 환율이 하락 기조에 들어설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사무엘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노란톡 입장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 받는 사람 번호에 눌러주시고요. 오사무엘이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에 대한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아래 보이는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역시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드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를 적어 보내주시면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주도주 탑5 종목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1위 종목까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도주 5위 종목 무엇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5위 삼영 ENC입니다. 네, 삼영 ENC 하면 선박 제조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네, 선박 전자 장비네요.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UAM 신사업 진출 소식 속에서 강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죠. UAM 박람회가 열리면서 도심항공 교통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역시나 도심항공 교통의 신사업 진출 소식 속에서 오늘자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삼영 ENC네요. 8%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5,770원 현재 가격 보여지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더 상승세 보여주면서 6,200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삼영 ENC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삼영 ENC는 선박 충돌을 방지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AIS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그 AIS 기술이 뭐냐면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이라는 겁니다. 선박 충돌을 방지하는 이 기술을 가지고
드론 충돌의 방지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러면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UAM 뭡니까? Urban Air Mobility죠. 그러니까 UAM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드론과 관련된 기술, 통신 기술이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UAM 신사업 진출이니까 UAM 관련주를 이제 편입이 됐죠. 기존의 UAM 관련주에다가 이제 삼형 ENC를 하나 더 추가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6월 초에 한번 기준봉을 만들었죠. 기준봉을 만들었고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기준봉을 만들고 눌림목 이후에 다시 상승하죠. 그 이전에 기준봉을 만들었을 때와 지금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예, 없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전에 기준봉을 만들었을 때의 고점에 부딪혔던 자리,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이제 자주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이죠. 구름층 상단과 120선 두 개의 저항대를 부딪히면서 밀렸다는 것이고 지금은 다시 기준봉을 만들고 눌림목 이후에 다시 상승하면서 그 위에 보이는 저항대까지 향해 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삼형 ENC의 상승은 좀 남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매도 목표가를 제가 표시하는 이런 자리로 선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차트를 보는 안목을 키우셔야 되는데 삼형 ENC뿐만 아니라 삼형자가 들어가는 삼형 MTEC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자, 삼형 MTEC을 봅시다. 삼형 MTEC은 어떻습니까? 바로 여기서 윗꼬리 달고 밀렸죠. 그렇죠?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구름층이 가로막는 자리죠. 자, 이제 눈에 익으셔야 됩니다. 또 어떤 종목이 있냐면 하이크 코리아. 하이크 코리아는 방송 중에서 안내를 드렸죠. 방송 중에 안내를 드렸고요. 어디서 부딪힐 거다? 여기 표시를 해드렸죠. 여기 정확하게 부딪히고 밀리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태웅을 보겠습니다. 태웅이라는 종목 어떻습니까? 상승 가파르게 나오다가 여기서 부딪혔죠. 어떻습니까? 구름층 상단에 부딪힌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화 엔지니어링 이 종목도 알려드렸던 종목이죠. 추천주고요. 제가 공식 추천주고. 제가 여기 표기해드렸죠. 근데 정확하게 그 자리에 부딪히고 확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구름층에 대한 그 저항치는 무시를 하지 못합니다. 남강 토건도 볼까요? 이 건설 종목, 이 종목 어떻습니까? 바로 여기가 정확한 매도 포인트였죠. 그러니까 거기서 확 밀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형 ENC는 아직 상승이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눌림목 주어지면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겠죠. 저는 상승이 남았다 이런 관점에서 안내드립니다. 네, 오늘의 5위 종목이죠. 이제 신사업으로 UAM 관련주로 편입된 삼형 ENC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상승분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눌림목 접근, 매수는 유효하고요. 이 정확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5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4위 종목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4위 캐몬입니다. 네, 캐몬이 장 초반부터 강세인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비임상 연구를 위탁 수행한 점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주들 재유행 때문인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캐몬이 오늘 12% 넘는 상승세로 3,175원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이 캐몬은 캐몬의 연관성을 봐야 되겠죠. 캐몬, 조금 전에 말씀하신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시아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노바백스죠.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의 관계. 네. 노바백스 백신 승인과 관련해서 생산을 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을 맡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캐몬, SK 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 이 삼각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캐몬은 그래서 이제 백신의 재부각으로 이제 급등을 하는 건데요. 근데 백신의 당사자가 되는 토종 백신 당사자가 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급락을 하죠. 자, 차트에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뭡니까? 토종 백신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부각이 되고 있는데 왜 빠집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가요? 예, 많이 빠졌고 두 개의 저항대를 한 번에 넘어서려다가 체한 거죠. 그렇죠? 넘어서서 이제 눌림목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죠. 이 저항대가 뭔가 무섭다는 거예요. 계속 조금 전에 계속 안내드렸던 차트의 모양을 안내드렸죠. 기술적 차트를 더 배우고 싶으시면 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캐몬. 그러면 캐몬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캐몬은 241선에서 이제 부딪혔죠. 두 번이나. 그리고 구름층 상단, 이 구름층 상단의 저항에 부딪히고 밀렸다가 크게 밀렸죠. 왜냐하면 저항이 두 개잖아요. 구름층 상단과 241선 두 개의 저항을 다 활용했다는. 그다음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241선 위에 있죠.
이제는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 이제 돌파의 관점의 시각을 보되 주봉까지 보게 되면 주봉은 어때요? 주봉 60주선이라는 자리가 있죠. 한 번, 두 번. 근데 60주선의 자리는 좀 약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수반된다면 최근에 거래량이 늘고 있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만큼의 거래량이 나온다 그러면 240주선 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주봉을 보게 되면 60주선 위 뛰어넘어서 이제는 주봉의 구름층 상단을 도전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크게 늘어나면서 양의 형태를 만들 때는 이제는 주봉의 구름층 상단을 보는 그런 관점에서 대응하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자 4위 종목은 캐몬이었습니다. 미국의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 긴급 승인 사용 소식 속에서 오늘자 11% 넘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캐몬인데요.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상승 여력이 있는 캐몬인데요. 다음 주 중요하게 봐야 될 종목으로서 캐몬 관심이 있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매수 타이밍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4위 종목 살펴봤고요. 3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3위 진인뮤직입니다. 네, 진인뮤직이 오늘자 상승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 우영우 제작사 KT 스튜디오 진위 관계성이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톡톡히 한 몫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인뮤직 오늘자 14% 넘는 상승 흐름으로 4,9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방영을 했거든요. 이 방영의 인기에 따라서 오늘 또 빨간불이 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각 종목들이 우영우의 라인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진위뮤직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KT 스튜디오 진이와 관계사죠. 관계사인데 제작사가 A-스토리가 있고 KT 스튜디오 진이가 있잖아요. 네. KT 스튜디오 진이는 상장사가 아니고 그래서 진이뮤직이 대리로 이제 수혜를 보는 그런 모습인데요. A-스토리는 얼마 전에 언급을 드렸습니다. A-스토리는 매도를 이렇게 잡아드렸죠. 구름층 위쪽까지 보고 이제 매도를 잡아드렸는데 한 두 번 정도 더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매도를 잡아드린 그 자리에서. 근데 오늘은 급락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무시하고 넘어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구름층 상단의 이 저항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매도 타점이 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러면 진이뮤직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자, 진이뮤직은 긍정적인 자리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음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제 121선에서 이제 지지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위쪽으로 보면 저항대를 터치했나요, 안 했나요? 네, 아직 터치하지 않았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항대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보여준다는 것이죠. 단 오늘 종가 기준으로 121선을 하회하면 안 됩니다. 종가 기준으로 해서 121선을 하회하게 되면 위쪽 저항대까지 가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1선 지지해야만 제가 표시하는 이 자리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오늘 종가까지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 진이뮤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직까지 상승분이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상승분이 빠르게 갈지 더디게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매도 타이밍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네요. 3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2위 종목도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2위 셀루메드입니다. 네, 오늘자 셀루메드 강세인데요. 켄타우로스 치료제인 이 효소 mRNA를 개발하는 소식 속에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셀루메드 어떠한 호재 속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셀루메드는 mRNA, 그러니까 네. M이 이제 메신저거든요. 네. 메신저 리보핵산 관련주로 이미 알려져 있던 종목이었죠. 네. 작년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부각이 됐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점차 줄어들면서 주가도 역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mRNA 백신 관련한 내용들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상승이 나오는 건데요. 켄타우로스 이 변이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의 합성이죠. 켄타우로스가 말과 사람의 합성된 모습이기 때문에 이름이 그러니까요. 켄타우로스거든요. 네. 그 두 가지 변이의
좀 효과적인 것이 바로 mRNA 백신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셀루메드가 부각이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셀루메드를 추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지금 자리에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죠. 거기다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수 시점으로 봐야 되는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대 양봉을 만들었죠. 근데 윗골이 조금 달면서 이제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위로 보면은 241선 저항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요. 언젠가는 갈 거라 봐요. 갈 거라고 보는데 자, 왼편으로 보이면 뭐가 보입니까? 왼편 여기. 구름증 상단이 구름증 상단이 보이죠. 이것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냥 위로는 그냥 이평선만 보게 되면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죠. 241선까지.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도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죠. 60주와 120주선 이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윙이나 중계 패턴으로는 지금 표시한 자리까지 올 가능성은 있겠죠. 그런데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꼭 그렇지만 또 않다는 거예요.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이제 241선 가기 전에 왼편에 보이는 여기 저항. 이게 왜 저항이냐면 여기서 이제 매물이 형성됐죠. 왼편에 거래가 많이 되었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오게 되면 매물이 쏟아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위쪽으로 가는 것처럼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조심스러운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종목이 눌림목을 형성할 때 있죠. 눌림목을 형성할 때는 이제 매수 시점으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눌림목이 형성할 때 매수 시점으로 보고 지금은 매수 단계가 아니라 기존에 매수하셨던 분들에 대한 매도 타점으로 저는 안내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자 17%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셀루메드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는데요. 이제는 단기적인 매도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물대 자리가 가장 많은 곳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눌림목 매수가 오히려 낫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더 정확한 눌림목, 이 매수 타점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망의 1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1위 알로이스입니다. 네, 3위 종목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관련주였는데 오늘의 1위까지 우영우와 함께 합니다. OTT 셋톱박스 전문 업체로서 알로이스 티빙 시즌 합병 속에서 OTT 셋톱박스가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티빙과 시즌이 합병을 하면서 이제 티빙에서도 우영우를 볼 수 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알로이스 20%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네요. 장중에는 조금 더 상승을 하면서 2,100원을 훌쩍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근데 알로이스는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네, 오늘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 급등이 나온 배경이 티빙과 시즌의 합병 네. 속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온라인 네. 동영상 서비스가 강화되면서 OTT 셋톱박스가 많이 팔릴 것이라는 기대감이죠. 그러네요. 예. 근데 우영우 그 하나 때문에 우영우 이 변호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드라마 하나 때문에 과연 셋톱박스가 불티나게 팔릴 것인가? 네,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오늘 급등은 제한적인 급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차트를 볼까요? 차트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상승은 좀 예견이 됐었습니다. 이제 알로이스에 대해서는 이제 노란톡방에서 언급을 드린 종목이긴 합니다. 그 언급을 드리면서 이제 저항대 오지 않았으니까 61선과 이제 121선인데 사실 이 61선과 121선의 이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는 매도를 잡아드렸거든요. 여기서 매도를 잡아드렸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매도한들, 위에서 매도한들 조금의 차이인데요. 어제 저는 이제 정석적으로 저는 대응을 했다고 보고요. 60과 120이 붙어 있으면 두 개의 저항이 붙어 있으니까 두 개의 저항을 인식해서 거기서 매도하면 되는데 사실 좀 이격이 있었죠. 60과 120과 240 이렇게 이격이 있는 상태에서는 맨 아래 보이는 자리에서 매도하는 것이 일단 정석입니다. 그런데 위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120선을 닿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가 이제 저항대가 되는 거죠. 저항대가 되는데요. 그럼 그 위에 보이는 구름층도 있고 241선도 저항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왼편에 보이는 매물의 흔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거래가 많이 되었던 흔적, 이것을 끄집어 오게 되면 바로 121선과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로이스는 일단 개별 종목이 갖고 있는 그런 속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뜨고 그 TV인가 시즌의 합병 소식 속에서 OTT 온라인 동영상에 관련된 그 셋톱박스 그게 부각이 된 것인데
그러나 셋톱박스가 이걸로 인해서 많이 팔릴 것이라는 그런 것에는 좀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상승의 제한성이 있다. 그리고 고점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추세가 낮아지는 부분,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저항선을 생각해서 지금 저는 매도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도주 대망의 1위 종목은 알로이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알로이스 현재자 상승하고 있지만 이제는 매도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알로이스 OTT 사업 부각 속에서 오늘 강세를 이룬 종목 가지고 계시다면 매도 타이밍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도주 탑5 종목 알아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종목 상담해드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와 문자로 상담 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 명이 어떻게 됩니까? 예, 네오이문텍이요. 네, 네오 이문텍 보유하고 계시군요. 6,400원에 20%입니다. 네, 6,400원에 20% 네, 가지고 네, 계신다고 네. 합니다. 네오 이문텍 현재 5,000원대 가격 라인 네. 형성하고 있네요. 오늘자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네.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오이문텍 언제 사셨어요? 사실 이게 산지가 제가 계속 오래됐어요. 그래서 한번 샀다가 손실을 굉장히 크게 보고서 다시 들어갔는데 또 또 빠지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어제 한 2, 3일 전에 또 한 번 상을 순간에 그냥 살짝 치더니 다시 또 이러고 있는데 다시 올라갈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1차, 2차 목표가나 뭐 추가 매수 혹시 되면 추가 매수가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네오이문텍을 1차 사셨던 것을 손절 처리하셨던 건가요? 네네. 아, 그러고 나서 다시 사셨네요. 네. 이 종목이 뭐가 마음에 드셔서 또 사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어떻게 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방에서 추천해서 샀는데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이때쯤 들어가면 다시 또 어떻게 회복 좀 될까 하고 들어갔더니 또 한없이 빠졌어요. 사실은 굉장히 밑에까지 3천 얼마까지 왔다가 이제 반등을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냥 네. 손실을 적당히 손실 보더라도 나와야 되나 좀 기다리면 좀 어느 정도 회복이 좀 되려나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안내 드릴 테니까요. 네네네. 1차에서 손해봤던 부분을 이번에 좀 만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오이문텍은 수요일 날 안내를 네. 드렸던 종목입니다. 수요일 날 상한가 터치했던 자리가 61선이어서 이제 매도 관점에서 안내를 드렸었거든요. 네. 그리고 눌림목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안내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종목이 이제 교모세포종, 뇌 질환이거든요. 교모세포종 네, 네, 네. 이 희귀의약품이 미국 FDA 지정이 됐어요. 네네네.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에 네. 애로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기술 수출 금액을 대금을 받게 되는 그런 회사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 항암 치료제, 이 교모세포종 희귀의약품 이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텔레비전 화면에 차트 보이시나요? 네네. 차트 보시면은 장대 양봉을 만들고 거래량이 크게 네. 늘어난 다음에 이틀 약간 조정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죠. 네네. 저는 매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5,000원대 초반에서. 5,000원 초반이요. 지금 5,000원대 매수해야죠. 매수해야 된다 저는 보고 있고요. 네. 61선 저항이 엊그제 부딪혔단 말이에요. 상한가 네네. 터치하면서 61선 저항이 네네. 부딪혔지만 눌림목에서 매수하게 되면 위로 보이는 자리가 이제 121선 자리가 있죠. 여기가 이제 네네네. 1차 매도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 다음에 보이는 자리가 있죠, 위에. 이 자리가 좀 큰 저항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자리가. 거기가 제일 센 저항대예요? 좀 센 저항이죠. 예, 센 저항입니다. 대표님 거기가 얼마 정도 되시나요? 자, 가격대는요. 네. 뭐 러프하게 한 7,000원대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정확한 매도 7,000원 부분. 타점 받기 원하시면은 노란톡방 들어오십시오. 네네. 노란톡방 안내가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서 다시금 네. 질의를 해주십시오. 여기서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시간이 촉박해서 힘드니까 노란톡방 들어서 안내를 받으시고요. 지금은 좀 네. 매수 관점을 안내 드립니다. 근데 죄송한데 저기 1차는 그 7,000원대가 제일 저항이 센 건가요? 예, 센 저항이죠. 앞자리가 바뀔 때 지금 5천 초반에서 매수하게 되면 앞자리 바뀌는 6,000원대, 그다음에 7,000원대 이렇게 저항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한 매도 타점에서 매도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좀 네. 스릴이 있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네. 저는 그걸 즐기거든요. 매도 타점 정확히 거기서 매도를 딱 걸어놓으면 거기서 딱 매도가 걸리고 주가가 빠지는 이런 스릴, 그런 스릴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십시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첫 번째 상담 네오 이뮨텍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현재 자리 추가 매수를 권해주셨고요. 정확한 매도 타이밍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도와드렸고요. 두 번째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4802님께서 남겨주신 대한전선에 대한 상담 해볼 텐데요. 1,860원이 매수가, 비중이 35% 묵직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대한전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이 이제 호반그룹에 인수된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죠. 호반그룹의 인수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가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대한전선이 이제 일봉의 지금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요. 지금 하락의 흐름 속에서 이제 어떻게 저점을 잡느냐가 중요하죠. 하락 패턴이 ABC로 이제 마무리된 듯한 느낌. 그리고 한 번 더 연장이 나오면서 이렇게 5파동을 좀 완성을 했죠. 자, 5파동을 완성했는데 약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 파동이 있었어요. 자꾸 이렇게 파동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하락 파동이 이런 식으로 ABC로 이제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패턴이 있고, 그리고 1, 2, 3, 4, 5로 이제 하락을 하는 패턴, 이런 패턴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락 패턴에서 이렇게 쐐기형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쐐기형. 하락할 때는 하락 시는 이런 쐐기형 파동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락 패턴에서 보게 되면 이 쐐기형은 아니고, 쐐기형은 뭐냐면 이 하락의 1파가 이 4파의 이 고점과 만났을 때, 중첩이 됐을 때 이제 쐐기형이라고 하는데 그런 패턴은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상승으로 전개됐을 때 빠른 상승이 나오기는 어려워요. 쐐기형 파동이 나올 때는 상승 파동이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파동이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1차적으로 일봉상에서 이 평평한 자리에서 저점을 잡아야 되는데 저점을 잡지 않고 좀 밀렸죠. 밀렸다 그러면 이제는 두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중요하죠. 오늘 금요일 장에서 아랫꼬리를 달고 반등이 나오면서 이 평평한 자리를 회복할 때 그 자리가 이제 1,630원, 40원. 정확하게 본다면 1,640원 정도 되네요. 오늘 종가가 1,640원으로 마감을 한다면 아랫꼬리를 달고 반등하기 때문에 다음 주도 기대치가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장 후반에 3시 20분쯤 형성되는 주가를 봐야겠죠. 그래서 1,640원 정도 마감될 것 같으면 그때 매수를 해야 되겠죠.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다음 주에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랫꼬리를 단 반등이고 이 그런 평평한 자리에서 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아래쪽 구름층 하단까지 한 번 더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거기도 여전히 저는 매수 관점을 봅니다. 주봉에 볼까요? 주봉을 보기에는 120주선 있죠. 120주선 라인이 1,490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는 120주선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왔죠. 그 다음에 어딘가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지의 속성을 확인하려면 120주선 한 번 더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까지 확인하지 않으려면 일봉상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오늘 첫 번째 아랫꼬리를 길게 단 반등 1,640원 마감. 두 번째로는 여기 이 자리 한 번 더 확인할 가능성이 있으나 여전히 이 두 개의 자리는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오늘 종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한전선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현재 가격 1,615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종가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가를 보이기 전 이 장 마감 직전에 1,640원으로 마감이 된다면 다음 주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이하로 떨어진다면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매수 권해주셨습니다. 정확한 매도 타이밍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화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실까요? 예, 잘 들립니다. 시청자님 TV 소리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종목 명가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죠. 큐 캐피탈 네, 646원에 10%. 알겠습니다. 큐캐피탈 646원에 10%일까요? 예. 네, 대응 방법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큐캐피탈 언제쯤 사셨어요? 한 달 정도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혹시 TV 방송 보고 사셨나요? 예, 제가 추천한 거 보고 사셨죠? 그럴 것 같아요. 예. 큐캐피탈 잘 사셨습니다. 일단 잘 사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본의 아니게 제가 AS를 하게 됐는데요. 큐캐피탈 저는 사실 AS를 하고 싶었어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자리에서 네.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네, 아. 640원 사셨고 이제 530원 사게 되면 이제 합산해서 1,170원. 그러면 600원 평단 이하 600원 이하로 되죠. 평단이. 예. 아마도 596원, 뭐 595원 이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 예. 530원에 사시면 오늘 꼭 사십시오. 530원대에. 예. 왜 530원대에 지금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일단 차트의 상황에서 보게 되면 3중 바닥을 만들고 있어요. 3중 바닥을 만들고 있습니다. 큐캐피탈 외국인이 담고 있죠. 외국인이 한 달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은 어때요? 개인은 바닥에서 팔고 있죠. 개인은 10억을 팔았어요. 근데 외국인이 담고 있습니다. 큐캐피탈은 어떤 종목이냐면 투자하는 건 벤처 회사에 투자하는 투자 기업이거든요. 어느 회사 투자했냐면 혹시 시청자님 통닭 좋아하세요? 예? 통닭 좋아하세요? 치킨 좋아하세요? 치킨? 아, 예. 좋아하죠. 예. 노랑통닭이라는 치킨 드셔보셨어요? 그건 먹어본 기억이 없는데요. 예. 노랑통닭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노랑통닭에 예. 무려 700억을 투자했습니다. 700억을 예. 투자했고요. 그리고 영풍재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영풍재지를 2천억 원에 매각을 했고요. 예. 그리고 야나두라고 아세요? 야나두? 야나도 들어보긴 들어본 것 같은데. 예, 영어를 배우는 영어 회화. 야나두 예. 영어 예. 배울래 이런 개념인데 야나두에 500억을 투자했습니다. 예. 근데 야나두라는 회사와 노랑통닭의 상장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큐캐피탈이 투자해서 투자한 성과, 그러니까 투자해서 차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골프 큐로 CC가 있어요. 혹시 골프 치시나요? 골프는 잘 안 치죠. 예, 큐로 CC가 있어요. 큐로 CC 3천억 매각 이슈가 있습니다. 정말 이 알짜배기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큐캐피탈 주가가 이제 6월 달 들어서 하락을 했는데요. 예. 자, 590원 정도로 평단을 낮추십시오. 예.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600원 이상에서 매도할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예. 평단을 590원 이하로 낮춰야만 600원 이상에서 매도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공식적으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립니다. 이제 AS 차원에서 안내를 드리는데요. 1차 제가 640원에 추천드렸고요. 지금 자리 530원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평균 단가를 예. 가급적 낮추십시오. 낮추셔서 저는 지금 표시한 자리에서 매도 의견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매도 자리를 놓치시면 안 되니까 제 노란 톡방 안내가 나갈 겁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공식적으로 또 매도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수익으로 마무리 지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큐캐피탈에 대한 정답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현재 가격 추가 매수의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530원대 추가 매수 권유해 주셨고요. 600원 이하로 추가 평단가 낮춰주시길 또 권유해 주셨습니다. 590원 라인대까지 평단가 맞춰주시고 600원 넘어서면서 매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정확한 매도 타점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원 상담 마무리 지었고요. 다음 상담 문자 상담 있습니다. 3539님께서 보내주신 코웨이에 대한 상담인데요. 매수가는 7,000원, 7만 원, 비중 10%라고 합니다. 코웨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웨이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웨이 하게 되면 이제 정수기 관련 종목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대할 때 재무, 재료, 수급 이렇게 안내를 드리죠. 재무, 재료, 수급. 거기다 이제 기술적 분석을 입히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히든 정보까지 있어야 됩니다. 히든 정보가 있으면 주가가 상승률이 크죠. 그런데 이 코웨이라는 종목은 다른 뭐 숨겨둔 정보가 있기가 어렵죠. 정수기를 판매하고 임대를 하는데 다른 그 무엇을 붙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미는 없다라는 것은 인지를 해야 되고요. 재무, 재료, 수급적인 이 삼박자는 맞아떨어지는 종목이죠. 자, 재무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탄탄하죠. 매출액이 3조, 4조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6천억, 7천억, 8천억. 그럼 6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감안했을 때 시가총액은 6조를 가도 되겠습니다만 현재 시총이 4조 8천억이니까 저평가 국면은 맞고요. 그런데 왜 이 회사가 저평가인데도 주가가 상승 안 하느냐? 우리나라 주가 전체가 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퍼가 8밖에 되지 않고 PBR은 0.9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주가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코웨이의 재무적인 이 저평가가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는 거죠. 나면 저평가가 아니다라는 거, 이런 관점. 그리고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담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이 담는데 마구 담는 건 아닙니다. 일단 안정적인 종목이니까 주가가 빠지기는 어렵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주식을 매수한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딱히 재료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 정수기 수요는 늘어나서 이 영업이익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재료입니다. 앞자리가 바뀌죠. 6천억에서 그다음에 내년은 7천억, 그다음에 내후년은 8천억으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재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적 차트를 보게 되면 6월 달에 함께 빠졌죠. 이렇게 재무가 좋은데도 왜 빠집니까? 왜 그러냐면 코스피 200이 편입돼 있으니까 공매도 타깃이 된 것이죠. 재무와 상관이 없죠. 공매도 타깃이 되는 것은 일단 주가를 하락시켜서 이익을 보는 그런 공매도 주범이 하락을 시켜서 일단 차익실을 한 거다라고 보고 공매도 상환이 일어나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반등이 나타나는데 반등도 제한점이 있죠. 왜 그러냐면 매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매물이 있고 왼편에 또 매물이 있습니다. 이 매물의 흔적을 본다면 상승의 제한점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60일선은 약한 저항이 되겠지만 그러나 위로 보이는 120일선과 구름층 상단 여기는 좀 강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고점을 연결한 추세를 봤을 때도 역시 만나죠. 이 만나는 자리. 이 끝자리에서 만난다고 해도 120선에 올라오면서 120선과 만나는 그 자리가 딱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는 매도로 대응하고 종목 재미는 없습니다. 재무가 좋아도 잘 못 올리죠. 공매도 타깃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를 하고 종목을 바꾸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코웨이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코웨이 현재가 추가 매수해 주셔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 잡아가시길 말씀드렸는데요.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다음 상담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1660님께서 보내주신 네이버에 대한 상담입니다. 37만 7천 원의 매수가고요. 비중 20%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고심이 크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37만 원대 매수하셨다고 한다 그러면 올해 1월 달 또는 작년에 12월 또는 그 전부터 사셨을 가능성이 높네요. 네이버가 이제 46만 5천 원까지 갔었으니까요. 37만 원, 7천 원. 좀 고점에 사신 것은 있지만 네이버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이 플랫폼 기업이 이제 다 이제 코스피 200 또는
코스닥 150 이렇게 편입된 종목들은 공매도 타깃이 되는 것이지 네이버 자체에 종목에 악재가 있어서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와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공매도의 타깃이 돼서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락이 마무리되었느냐? 일봉상에서 잘 안 보이죠? 주봉과 월봉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은 판단이 좀 될 겁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240주선입니다. 240주선의 자리 어떤 의미가 있나요? 4년하고도 7개월의 평균입니다. 4년하고도 7개월의 평균. 장기 이평의 효과가 기대되는 자리.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은 어떻습니까? 60월선입니다. 60월선은 5년이죠. 1년 12개월로 따지면 60개월이 5년입니다. 5년 주가의 평균 자리니까 엄청난 장기 이평 자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는 좀 지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수를 좌우하는 종목들이 어느 자리에선가 지지가 되고 있다는 관점. 삼성전자 보셨죠? 60월선, 그다음 240주선 똑같습니다. 네이버도 공매도 타깃이 되었지만 삼성전자가 지지받는 그 자리에 동일하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수에 대해서는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국면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원달러 환율이 제가 안내드렸던 1322원, 1330원 그 사이에 들어와서 이제는 원달러 환율이 빠질 것이다라는 관점을 저는 안내를 드리고 있고 지수는 반대로 이제는 기술적으로 상승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 지수와 관련된 지수 편입에 관련된 이 네이버는 단기적으로 반등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는 관점으로 안내를 드리고요. 그러나 상승이 크게 나타난다고 보진 않습니다. 1차적으로 60일선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위로 보이는 121선이 더 강한 저항이 될 것을 주의해서 대응해야 되죠. 그러니까 37만 원대 매수하셨다면 지금 23만 원대 매수해서 그런 평단이 얼마로 낮춰지죠? 30만 원대로 낮춰지죠. 30만 원대 낮춰진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26만 원대, 2차적으로는 29만 원대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 손실로 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안내를 드립니다. 네, 네이버는 현재 자리에서 추가 매수 권유해 주셨고요. 26만 원과 29만 원이 이 매도 자리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 약 손실이더라도 매도를 해 주시길 권유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히든 종목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수익의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히든 종목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힌트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많이 뜨고 있죠. 네. K드라마. K드라마가 많은 나라에 수출이 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근데 K드라마의 원조격인 그 드라마가 있었죠. 최근에요? 아닙니다. 오래된 드라마입니다. 오래된 원조격인 드라마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는 조선시대의 봉건 체제 속에서 남존 여비 사상이 팽배하고 있는 가운데서 최고의 궁중 요리사가 된 과정을 그린 대장금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바로 그렇군요. 그 드라마와 관계된 것은 아니고 네. 이름이 비슷한 종목입니다. 아. 예, 이름이 비슷한 종목입니다. 네, 무슨 기업이에요? 예, 이 기업은 이제 제약사에 시약을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 때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네. 다시 이제 코로나가 부각이 되면서 그 시약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제약 관련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에 지금은 핵 위협이 잦아들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핵 위협의 소식이 들린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핵 위협 소식 속에서 이제 요오드라는 게 있어요. 요오드 시약이 있어요. 요오드 공급에 대한 것이 부각이 될 수 있는데 그 요오드 공급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금 현국이거든요. 그래서 요오드 시약을 공급하는 바로 그 기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부각되고 있고 또 코로나가 2차 사태가 잠잠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코로나 2차 사태 잠잠해질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재유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예. 아직은 잠잠하기는 쉽지 않다.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만만치 왜냐하면 않다. 네.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개별적으로 맡겨놨잖아요. 네. 그래서 확산은 불가피한 이 시점에서 이 종목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제약 관련 시약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침공 속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속에서 이 요오드 공급난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요오드 공급 이슈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히든 종목 대정화금입니다.
정말 이름에 대장금이 들어가네요. 네. 굉장히 놀라운 힌트였습니다. 예, 가격 놀라운- 전략도 얘기해 주시죠. 놀라운 힌트였습니다. 네. 자, 대정금에 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화를 내면서 올라가길 바랍니다. 활활 타오르기를, 네. 불붙기를 바라는데요. 이 대정화금, 이 종목 외국인이 좀 담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외국인이 한 달간 담고 있고 반대로 개인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수급면에서도 이제 긍정적이고 차트도 보시게 되면 바닥을 잡고 돌리는 그런 흐름이죠. 바닥을 잡고 파동을 그려가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기준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위로 보이는 저항, 1차 저항이 있는데 여기는 좀 약한 저항이 아닌가. 위로 보면은 바로 구름층 상단까지 바라볼 수 있고요. 자, 저는 끼를 중시한다 그랬죠. 끼, 꽤, 꼴, 꾼, 꿈 이렇게 쌍기역자가 들어가는 거 꽝은 말고요. 그래서 쌍기역자가 들어가는 이 끼를 발산한 흔적들을 보십시오. 위로 보십시오. 이렇게 윗꼬리 단 흔적들이 많이 나오죠. 이 끼를 봤을 때 한 번 더 윗꼬리 달리면서 급등의 순간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자, 현재 자리 18,200원인데요. 18,000원부터 18,200원 사이의 가격을 제시드리고요. 매도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 매도 포인트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대정화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현재 자리도 괜찮은 매수가라고 하는데요. 18,000원에서 18,200원 전후로 해서 매수해 주시길 권유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매도 타점 방송을 통해서 살짝 내비쳐 주긴 했지만 더 정확한 타점을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